여러분, 챗 GPT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좀 더 빨리 얻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챗 GPT 활용법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코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지면 챗 GPT는 가끔 핵심 없이 길기만 한 거의 벽돌 같은 텍스트를 툭 뱉어낼 때가 있잖아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다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거 복잡하게 배워야 하나?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요. 비결은 길고 복잡한 프롬프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코드, 딱 한 단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이 코드들이 여러분과 챗 GPT의 대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챗 GPT 사용법을 확 바꿔줄 5가지 필수 코드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코드입니다. 바로 아웃라인, 콜론까지 똑같이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때 있잖아요. 하얀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그 백지의 공포? 그걸 한 방에 날려주는 마법 같은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보자를 위한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법에 대해 글을 쓰고 싶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웃라인 딱 붙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섹션별로 또 그 안에 들어갈 내용까지 보기 좋게 뼈대를 딱 잡아줍니다. 그럼 우린 뭐다? 여기다 살만 붙이면 끝나는 거죠. 와, 글쓰기 시작이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쉬워지겠죠? 자, 뼈대를 잡고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잘 쓴 건지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혼자서는 알기 어렵잖아요. 바로 이럴 때 두 번째 코드가 나섭니다. critic. 이것도 콜론 잊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즉석 비평가. 내 글의 문제점을 바로바로 짚어주는 아주 유용한 녀석이죠. 와,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내 옆에 전문 편집자 한 명을 딱 붙여놓은 느낌이랄까요? 내가 쓴 글을 쫙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앞에다가 크리틱 딱 한 단어만 치면 돼요. 그럼 챗 GPT가 이 부분은 논리가 탄탄해서 좋은데요. 근데 이 표현은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겠네요.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혼자 끙끙댈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글의 완성도를 높였다면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강력한 코드가 나오는데요. 바로 rephrase as X입니다. 이 대괄호 X 자리에 원하는 형식을 넣기만 하면요. 텍스트가 카멜레온처럼 변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잘 쓴 블로그 글 하나가 있다고 쳐요. 이걸 가지고 트위터 스레드로 바꿔줘 하면 친구한테 말하듯이 줄줄이 트윗을 만들어주고요. 전문적인 링크드인 게시물로 바꿔줘 하면 완전 전문가 톤으로 바꿔줍니다. 이메일도 되고 보고서 요약도 되고 콘텐츠 하나로 10개, 20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원소스 멀티유즈의 끝판왕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쓰기 말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정말 유용한 코드예요. 네 번째,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말 그대로 단계별로 알려달라는 거죠. 이걸 쓰면 챗 GPT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1:1 과외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떠먹여줍니다. 보세요. 그냥 전자책 어떻게 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을 붙여서 물어보면 1단계 아이디어부터 잡으시고요. 2단계 글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쫙 정리해줍니다. 와, 새로운 스킬 배울 때 이거 하나면 정말 든든하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코드입니다. 이건 우리가 맨날 하는 거, 바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코드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결정장애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컨트래스트입니다. 비교, 대조해달라는 뜻이죠. 그냥 프리랜서란 회사원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contrast, 프리랜서 vs remote employee 딱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표로 깔끔하게 딱 보여줍니다. 한눈에 비교가 되니까 훨씬 더 빠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정말 유용하죠? 자, 여기까지 5가지 코드를 봤는데 그냥 단어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잠깐 파헤쳐 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코드들은
메타 명령어 역할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챗 GPT한테 무엇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려달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 알려줘가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 목차 형식으로 알려줘. 이렇게 답변의 틀, 즉 형식을 우리가 직접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릇을 딱 주고 여기에 내용 담아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면 챗 GPT가 딴 길로 셀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딱 핵심만 담아서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은 엄청나게 절약되고 결과물의 퀄리티는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해야겠죠? 여러분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치트시트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세요. 아이디어 뼈대를 잡을 땐 아웃라인, 내 글 피드백이 필요할 땐 크리틱, 글의 톤을 바꾸고 싶을 땐 rephrase as X, 새로운 걸 배울 땐 step by step, 그리고 두 가지를 비교할 땐 contrast. 딱 이 5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챗 GPT를 진짜 잘 쓰는 비결은요, 길고 복잡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짧고 명확한 코드로 내가 원하는 틀을 먼저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5개의 무기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걸로 뭘 하고 싶으신가요? 블로그 글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여러분의 결과물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10배 더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직접 한번 써보실 차례입니다.